그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과도해서 오히려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마저도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니 딱지니 이런 말들을 막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입주권이 어떤 것인지 분양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자.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거주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나 또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나, 이것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다시 지어질 때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들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왜 하겠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재산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그때 일반 분양을 해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비용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획득하는 권리가 분양권이야. 공통점을 먼저 좀 알아보자면, 입주권이 됐던 분양권이 됐던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분양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금액들이 형성되는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자, 일반적으로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분양가는 사실 조금은 달라. 근데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 자, 3억이라는 분양가가 있어. 근데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재산 가치가 2억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1억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금액을 3억을 맞춰. 분양권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없이 그 3억을 모두 다 분양가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3억이 다 필요해. 그래서 그 3억을 계약금이 20%라고 하면 6천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3천만 원씩 뭐 6번, 그 다음에 잔금 30%, 뭐 이래서 예를 들면 9천만 원, 이래서 전체 금액을 형성하게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뭐 그런 입주권 같은 걸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물건을 구입하고자 한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살 수 있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약금 3천만 원, 그래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입주권을 내가 구입하고자 하면 2억 3천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분양권은 계약금은 예를 들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꼭 이렇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때 이주비라는 항목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제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먼저 가지고 나갔지. 이 돈을 언제 갚냐면은 잔금 시에 갚게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주권을 구입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2억 3천만 원에서 그 사람이 먼저 받아간 그 이주비에 해당하는 비용, 만약에 그 이주비가 1억 5천이었다고 하면 1억 5천을 빼는 거고, 심지어는 그 이주비가 2억이었다고 하면 2억만큼을 빼게 되니까 내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입주권이 더 좋으냐 아니면 분양권이 더 좋으냐, 이거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전체 공사 기간 중에 초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고, 그 입주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지분율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달라져.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주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건설의 단계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금액으로만 이걸 산정할 수 없는 것이,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좀 더 좋은 점이 또 존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원들은 내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조합원들끼리는 실제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유리한 점을 선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아파트에서 추첨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것들을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를 할 때 더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3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좋은 동과 층을 선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산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입주권이 됐든 분양권이 됐든 우리가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사고 팔 때 현금 청산이 된다던가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것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고 취득을 하면 좋다는 거지. 예전에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같은 이런 규제지역에만 제한이 되었다면 지금은 수도권 전역에까지 펴져 있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전매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 중에 지난 2020년 8월 이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이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중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좀 살펴보고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뭐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 고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또는 오산 지역 이런 곳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곳들이 있다는 거지. 입주권과 분양권의 중요한 좀 차이점들을 몇 가지 더 얘기해 줄게.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분양권은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제 세법이 하도 여러 번 바뀌면서 양도세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이 되고 취득세의 경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수로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율을 봤을 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거주하고 소유했던 집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을 해.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때는 60%, 거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뭐 77%, 66%가 되겠지. 물론 입주권도 내가 사자마자 판매를 할 때는 일반 세율이 아니라 중과를 받게 돼. 그렇지만 내가 원래부터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보게 되면 입주권은 당연히 내가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분양권은 내가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지. 취득세를 낼 때는 입주권 같은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주택 취득세랑 동일해. 근데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내가 취득하게 된다면 일단은 토지 취득세만 부과를 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야. 분양권은 주택 취득세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내게 돼.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지금 같은 시점에 아까 뭐 전매가 가능한 그런 단지들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분양권의 경우도 내가 만약에 전매를 하게 되면 2년 미만이나 1년 미만일 때 세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고 2년이 지난 물건 중에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그런 물건들은 좀 구매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까지 또는 입주권에 대해서까지 제약이 많이 가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시중에 그만큼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세금이 과도해진 것 이런 거는 조금은 불합리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과도해지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분양권의 경우 전매가 되었을 때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과도해서 오히려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마저도 잠김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거래가 빈번할 때 사람들은 언제고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조금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있지.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청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도 같이 그 지식의 범주에 넣고 연구를 해보면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해.